네, 지난 시간에 작성했었던 이 헬로월드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 소스 작업 폴더 들어가면은 바로 보이죠? 네, 이렇게요. 이제 이 여러분들 개인별 작업 폴더 안에서 그 단원별로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파일들을 분류를 해 나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작업했던 결과물들 이제 옮겨 넣을 겁니다. 1단원은 이제 헬로 월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폴더를 만들어서 필요한 파일들을 이제 끌어다가 이 폴더 안에다 밀어 넣으시면 돼요. exe 파일은 어차피 컴파일 할 때마다 생기는 거니까 굳이 보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폴더 빈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 폴더 누르시고요. 01 헬로 월드라고 만들고 이제 보관하고자 하는 것들만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exe 파일들은 지워버리셔도 되고요. 자, 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할 내용은요, 이제 변수와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폴더를 만들 건데,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넘버링 하고서 단원의 주제를 보통 한글로 기입을 해 왔었어요. 근데 C 언어는 한글 경로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문으로 표기를 해야 돼요. variable이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이걸 이제 변수를 이제 variable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코드를 다시 한번 열어보면, 여러분들은 굳이 안 열어보셔도 돼요. 일단 C 언어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5라인, 8라인, 12라인,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상에서 15라인, 한글 처리하려면 얘가 필요했었죠. 네. 요 정도 코드랑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마지막에 닫는 괄호하고 맨 마지막에 리턴 0까지, 이 정도의 코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단원에서 새 파일 만들어서 ex01.c 이렇게 만들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우리는 파일을 만들 때마다 이 정도의 코드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 블럭을 만들어서 여기에 각 예제의 주제를 좀 메모를 해놓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파일을 만들 때마다 이 정도 코드는 맨날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조금 할만한데 시간이 지나면 은근히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부터 해결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건 같이 따라하세요. 크롬 브라우저 하나 여시고요. 자, 검색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스니펫 제너레이터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코드 스니펫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말로 풀면은 이제 스니펫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코드 소스 코드의 조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코딩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전문 용어로 이 용어를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비속어 좀 섞어서 쓸게요. 기본 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마터면 왁구라고 표현할 뻔했는데 기본 틀 어느 정도의 기본 틀을 딱 갖춰놓고 어디만 고치세요 라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성될 필요한 코드를 이제 코드 조각이라고 해요. 지금 보여드렸던 코드도 이제 요만큼은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여기 적고 요 안에서 수업 내용 진행하면 됩니다. 이거잖아요. 그때마다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기 귀찮으니까 프로 이 아이디 안에 이만큼의 코드를 단축키로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 단축키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이제 제공해 주는 게 이 사이트입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조금 전에 이만큼의 코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하셔야 돼요. 요 코드를 요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대소문자 안 틀리게 잘 하셔야 되고요. 설명글은 여기는 설명글 디스크립션은 이건 맘대로 기입하시면 되고요. 탭 트리거는 내가 만들 단축어예요. 여기는 완성될 소스 코드.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주석 블럭 앞에다가 $1이라고 기입을 하세요. $1은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대로 내용을 입력을 해보면 C언어 메인 함수 라고 설명 잡고 C 메인이니까 C 메인이라고 단축키 만들게요. 요 위쪽에 입력한 두 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기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1이라고까지 하면 됩니다. 자, 요거 완성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면 오른쪽에 그 내용이 구성이 되는데요. 요 내용을 복사하셔야 돼요. 복사하는 방법은 여기 우측 하단에 카피 스니펫 버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자, 복사를 했으면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들어가서요. 왼쪽 밑에 톱니바퀴 누르고 사용자 코드 조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걸 누르면 이제 C 언어용 코드 조각이 이제 C라고 C.json 내지는 C라고 돼 있을 거예요. 얘를 찾아서 엔터를 치세요. 자, 저는 이미 지난주에 해놔갖고 지금 들어있는데 이 파일을 처음 여시면은 이 안에 뭐라고 이제 영어로 주석들만 잔뜩 들어있을 거예요. 이 중괄호 괄호 블록을 놔두고 주석들은 다 날려버리셔도 되고요. 이 안에다가 아까 복사한 내용을 붙여 넣으세요. 네, 복사한 내용을 이렇게 붙여 넣으세요. 됐나요? 하셨으면 이제 저장하고 이 파일 닫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소스 파일을 새로 생성을 했잖아요. 파일을 생성하면 여기서 아까 그 단축어를 C 메인이라고 지정했죠. 그럼 C 메인이라고 입력하면
이거 딱 봐도 아까 직접 만든 거죠. 이 상태에서 엔터 땅 치면은 이제 기본 코드가 세팅이 되고 아까 $1 입력한 데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단축어가 안 나오는 케이스. 파일을 만들었는데 안 나오죠, 지금. 이게 뭐냐면은 파일 만들면서 확장자 안 넣어주는 경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모든 편의 기능을 파일 확장자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파일 만들 때 확장자 안 넣어주면은 얘는 그냥 메모장일 뿐이에요. 아무 기능도 작동 안 합니다. 그러니까 파일 확장자 꼭 잡아주셔야 돼요. 파일 만들고. 자, 얘하고 입력하고 엔터 땅 치면은 기본 코드 만들어지죠. 자, 혹시 요거 잘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잠시만, 자, 한 바퀴 돌게요. 자, 잠깐 단축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넘어갈게요. 뭐 중요한 얘기 아니어서 녹화는 안 떴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거는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변수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이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예요. 정수하고 실수로 구별돼요. C 언어는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하셨던 분들, 특히 파이썬 하셨던 분들은 변수 얘기하면은 정수, 실수, 문자열, 논리형. 파이썬은 특이하게 복소수 타입도 있어요. 허수하고 실수 나눠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나중에 나온 애들이고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데이터 타입이 숫자밖에 없습니다. 컴퓨터는 이진수밖에 표현 못해요. 다른 거는 있을 수가 없어. 이진수를 어떻게 좋게 만들어서 10진수로 변환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숫자예요. 자, 일단은 맨 땅에 헤딩, 코딩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소스 코드에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수를 선언이라는 걸 먼저 해요. 그리고 선언된 변수에 원하는 값을 할당을 합니다. 이걸 대입이라고 해요. 할당은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이루어져요. 1, 2. 자, 선언이라고 하는 건 변수의 종류와 이름을 최초로 명시하는 코드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볼게요. 어렵진 않아요. 아직 우리가 변수의 종류를 살펴본 건 아니니까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종류 하나만 갖고 할 겁니다. 자, 변수의 선언이에요. 먼저 변수의 종류를 먼저 기입을 해요. int는 가장 대표적인 정수형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 변수 이름인데 얘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정해주시면 돼요. 변수 이름 어떻게 정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우리 집 강아지 이름 뭐라고 지어?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알고 계시면 영어 단어 총동원 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뭐 규칙은 있지만 뭐 복잡한 규칙은 아니고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 나면 변수를 할당이라는 거를 해요. 변수 이름 이퀄 값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값을 저장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이것저것 앞으로 수업에서 살펴볼 이야기들을 전개를 하는데 일단은 출력부터 하자고요. 자, 변수를 출력할 때는 문장 안에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문장 안에 변수를 치환할 형식 문자라는 애를 포함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콤마로 구분한 후에 출력하고자 하는 변수를 명시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 출력할 때는 이 num1에 1, 2, 3, 4가 들어있죠 지금. 얘가 요 자리를 치환해서 출력을 해요. %d는 디시머를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10진 정수를 뜻해요. 이거 말고도 형식 문자의 종류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특히 C 언어는 형식 문자 엄청 많아요. 그걸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자주 쓰는 것들만 좀 추려서 기억하면 되는데 그거는 따로 한 단원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3단원에서 싹 정리해서 소개를 할 거예요. 일단은 %d가 10진수 요것만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을 표현할 때는 무조건 쌍따옴표입니다. 헛따옴표 없습니다. 파이썬 하신 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파이썬은 쌍따옴표, 헛따옴표 안 가리는데 걔네들은 약간 프로그래밍 언어가 약간 야매라서 그래요. 정통 프로그래밍 언어는 문자열은 무조건 쌍따옴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 먼저 하신 분들이 또 적응하기 힘든 게 파이썬은 이게 없어요. 근데 이 한 줄로 인해서 우리가 컴퓨터 안에서 메모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구문인데 파이썬은 이게 없기 때문에 파이썬은 이제 이걸 그 부분을 설명을 못해요. 파이썬 하신 분들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요거부터. 세미콜론 안 찍죠? 근데 그것도 사실 옛날 파이썬이야. 파이썬 하셨던 분들 그냥 참고하라고 보여드릴게요. 파이썬은 그냥 넘어는 1, 2, 3, 4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쵸? 근데 이거는 옛날 파이썬이고 요즘 파이썬은 뒤에 콜론하고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해요. 원래. 그러니까 파이썬 공부하실 때 요 구문을 못 보셨던 분들은 약간 좀 옛날 거 배우신 거야. 뭐 그렇다고 해서 동작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자,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갑시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출력을 할 때 Alt Ctrl N 누르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num1은 1, 2, 3, 4가 할당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코드가 나옵니다. 그렇죠? 요 줄이 출력이 된 거죠. 자, 변수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요. 선언과 할당을 통합하는 거예요. 네, 그냥 종류, 변수 이름, 이퀄 값 이렇게 한 번에 쓰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하는 경우 콤마로 구별할 수 있어요. int, age, height, weight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 있고요. 그럼 얘네는 전부 같은 종류가 돼요. 그러면 age는 20, height는 175, weight는 85.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하면 되겠죠? 나이는 %d. 그 다음에 키도 %d. 몸무게 %d. 콤마로 구분하여 동시에 선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문장에 형식 문자가 2개 이상 포함된 경우 치환할 변수를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돼요. 여기 뒤에다가 age, height, weight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얘네가 순서대로 이렇게 가서 치환을 해서 출력을 합니다. 규칙 안 어렵죠? 자, 이렇게 선언을 할 때 age는 20, height는 175, weight는 85 이렇게 할당하면서도 가능해요.
뭐 사용하는 스타일이 여러 가지인데 뭐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주석으로 맞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슬래시 두 개가 붙었으니까 주석이죠. 이렇게 작성한 코드의 일부를 실행하지 못하게 막아놓는 용도로도 주석을 써요. 그럼 여기 실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int age는 20, weight는 175, weight는 85. 이런 식으로 선언과 할당을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선언하고 할당을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 여기는 선언과 할당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 근데 이게 뭐가 정답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냥 필요한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텍스트 설명 마지막. 변수 이름 만드실 때는요, 영어 숫자 언더바의 조합으로만 구성할 수 있어요. 첫 글자는 숫자가 될 수 없어요. 대소문자를 엄격하게 구별해요. 어떤 프로그래밍으로는 달러기호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C 언어에서 달러기호 쓴 경우는 저도 못 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게 이제 각인이 돼서 달러기호는 안 써요. 자, 그럼 이제 변수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영단어를 총동원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이상의 단어를 조합해서 변수 이름을 만들 때 스타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더바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요. 띄어쓰기가 들어가는 부분을. 이거를 뱀처럼 늘어뜨렸다라고 해서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하고요. 띄어쓰기가 필요한 위치의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낙타 등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카멜 표기법이라고 해요. 어차피 집에 있는 강아지 이름 짓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건 간에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습관을 막 들이기 시작하셨다면 가급적이면 이 방법을 쓰세요. 카멜 표기법. 이게 요즘 프로그램 언어들 유행이에요. 저는 그냥 저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네. 학교 다니는 동안에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취업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게 코딩 컨벤션이라고 해서 회사마다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규칙을 정해놓고 있어요. 주석은 어떻게 만드세요? 변수 이름은 어떻게 만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는 어떨 때 하세요? 줄 바꾸면 몇 개씩 하세요? 이런 식의 자잘자잘한 규칙을 다 만들어서 좀 네임밸류 있는 회사들은 그걸 인터넷에 공개를 해요. 네이버, 카카오, 구글, 에어비앤비 뭐 이런 데 다 공개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그 회사들의 코딩 컨벤션들이 요즘은 이렇게 카멜 표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C 언어 스타일은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유행하던 헝가리언 표기법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어려워서 좀 사장이 됐고 요즘은 카멜 표기법이 거의 대세니까 가급적이면은 요 스타일로 기억을 하세요. 약간 요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언어가 있는데 파이썬은 요 스타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파이썬은. 근데 파이썬은 약간 프로그래머한테 교양 과목 같은 느낌이지 전공 과목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파이썬은 약간 논외로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코드에 대해서 제가 파일을 그 단톡방에 올렸으니까 요거 보시고 11시까지 실습 완성하시고 10분 쉬었다 진행하시면 되고요. 2교시 때 요 코드를 가지고 그 시어너가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2교시 설명이 되게 중요해요. 자, 실습 10분, 쉬는 시간 10분. 10분, 11시 10분 해봅시다. 자, 시간 됐으니까 시작할게요. 웨이퍼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미지 보시면 아마 한 번 정도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보통 이제 반도체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원료입니다. 네, 동그란 원판이라고 칩시다. 자, 요 설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생긴 동그란 원판이에요. 이게 이제 웨이퍼라고 불리우는 거고요. 원료는 실리콘이에요. 흔히 실리콘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불러요. 자, 도체는 전류가 흐르는 물체고요. 대부분의 쇠붙이들이겠죠. 그 다음에 부도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애를 뜻해요. 고무 같은 거겠죠. 그럼 반도체는 뭘까요? 전기가 반만 흐르는 거? 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 설명이 나중에 이제 포인터로까지 이어지고요.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여부에 의해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져요. 자, 반도체는 얘한테 열을 가했을 때 전류의 흐름을 온오프 시킬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전류가 흐르는 상태를 숫자 1로 표기하고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숫자 0으로 표기한 거예요. 그러면 딱 숫자가 0하고 1밖에 없으니까 이진수 체계가 되겠죠. 이진수 체계가 되겠죠. 자, 이진수 한 개가 있으면 얘는 이 네모칸에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밖에 표현을 못하죠. 그래서 이진수 한 개는 정보가 두 개의 정보를 표현 가능해요. 0 아니면 1. 두 개의 정보죠. 이진수 한 개를 1비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진수가 두 개 있으면 즉 2비트는 정보를 몇 개 표현할 수 있을까요? 0하고 1을 갖다가 여기 채워 넣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만들면 돼요. 00, 01, 10, 11 4개를 표현할 수 있죠. 이진수 3개면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8개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요거만 가지고 규칙을 찾아볼까요? 비트가 한 개씩 늘어날 때마다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떻게 돼요? 2배씩 커지죠. 이걸 가지고 규칙을 만들면 그 n 비트는 자 계속 2를 곱하는 거예요. 3비트는 2 곱하기 2 곱하기 2인 거예요. 그래서 2의 n 거듭제곱만큼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단위를 카운트하면은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1기가 바이트 뭐 이렇게 용량 단위 하죠. 윈도우 같은 경우는
1000MB를 1기가라고 표시를 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1024MB거든요. 정확하게는. 여기에서 오는 오차 때문에 나는 분명히 1TB짜리 하드를 사서 컴퓨터에 꼈는데, 혹은 64기가짜리 USB라고 사서 컴퓨터에 꼈는데 막상 껴보면 64가 아니라 조금 작게 나오죠. 그게 여기에서 오는 오차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진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반도체는 원판짜리 하나죠. 여기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은 결국은 0 아니면 1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이거를 2비트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으로 쪼개야죠, 얘를. 전류가 흐르는 데는 물질의 면적은 상관이 없어요. 손톱만큼의 공간만 있어도 전기는 흘러요. 그래서 반으로 쪼개면 2비트가 되는 겁니다. 반으로 또 쪼개면 4비트가 되는 거죠. 똑같은 크기의 원판인데 이거를 잘게 쪼갤수록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점점 많아지죠.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에서는 하나의 원판을 적게 쪼개는 게 이득이겠어요? 많이 쪼개는 게 이득이겠어요? 많이 쪼개는 게 정보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다고요. 얼마나 정밀하게 얘를 쪼개느냐. 이게 반도체 기술력의 핵심이에요. 그거를 전 세계에서 삼성이 제일 잘하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4조각밖에 못 쪼갰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진수 4개니까 4비트잖아요. 4비트를 표현하는데 원판 하나를 통째로 썼다고 쳐요. 그러면 기술이 발전하면 같은 면적으로 하나 둘셋넷 16개를 쪼갰어요. 지금 16개 맞을 거예요. 지금 같은 면적으로 16비트로 쪼갠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같은 사이즈에서 표현할 수 있는 용량이 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메모리 용량 점점 늘잖아요. 그게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4비트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같은 용량이면은 제품의 부피가 줄어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진수를 표현할 수 있는 물질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전자과 쪽에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우리가 메모리라고 해요. 기억장치라고 부르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인터넷에서 메모리라고 검색을 해보면 네, 이런 게 나옵니다. 컴퓨터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걸 램이라고 부르죠. 보통 램카드 내진 램이라고 부르죠. 이게 컴퓨터의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의 그 전자적인 장치가 들어있긴 하지만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전기적인 장치가 들어있긴 하지만 이 안에는 가장 핵심 부품은 잘게 쪼개진 실리콘인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일부분을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게 쪼개진 그 실리콘판이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모리의 일부를 확대했다라고 가정하고 네모칸을 제가 일일이 그릴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비슷한 거 이걸 띄울게요. 이게 메모리의 손톱만큼의 공간을 확대한 거라고 칩시다. 자, 여기에 이진수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100, 110, 100, 110, 100, 10110. 지금 무작위로 막 적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이진수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사람이 써먹을 수 있을까? 못 쓰죠. 여기에다가 온갖 수학적인 지식을 다 때려 박아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십진수로 변환하는 게 고작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뭘 만들 수 있다? 기껏해야 계산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막 문장을 타이핑하고 그런 거는 아직 성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진수를 갖다가 10진수로 바꿀 수는 있는데 좀 더 나가서 일상에서 쓰는 문장 같은 걸 표현하려고 컴퓨터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가능할까요? 뭐 가능하니까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쓰고 있겠지.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방법이 뭐냐? 컴퓨터로 타이핑할 수 있는 글자들한테 일련 번호를 붙인 거예요. 일련 번호라는 거는 숫자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뭐 100몇 번까지 일련 번호를 붙여요. 그럼 그거는 이진수로 변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변환되는 체계를 아스키 코드라고 합니다. 아스키 코드 표라고 검색하면 인터넷에 뭐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를 뭐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생긴 표가 있어요. 각각의 글자들한테 일련 번호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3번은 느낌표예요. 65번은 대문자 A예요. 97은 소문자 A예요. 아까 대소문자 명확하게 가려야 된다 그랬죠. 그 이유가 대문자 A라고 타이핑해야 되는 걸 내가 실수로 소문자 A라고 했으면 컴퓨터한테 65라고 전달해야 되는 걸 97로 전달한 거예요. 컴퓨터 입장에서 차이가 큰 거죠. 단순히 대소문자의 차이가 아니야. 65와 97의 차이야. 명확히 틀리죠. 확실히 기억하세요. 코딩은 대소문자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원래 컴퓨터는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파일 이름이나 폴더 이름을 영어로 지을 때 대소문자가 틀리면 구별한다 안 한다? 컴퓨터는 원래 대소문자 구별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랬죠? 원칙적으로는 파일이나 폴더 이름에 대소문자 틀리면 구별을 해요. 근데 윈도우만 그렇게 하면 일반 사람들이 쓰기 힘드니까 파일이나 폴더 이름을 대소문자 구별 안 하게 만들어 놨어요. 윈도우를 제외한 맥이나 다른 애들은 원칙적으로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요즘은 맥도 그거 튜닝해갖고 구분 안 하게끔 출시하는 것 같긴 하던데 맥은 옵션에 있어요. 구별하게끔. 뭐 아무튼 넘어와서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쭉 표현을 했더니 맨 마지막 숫자가 127까지래. 맨 마지막 게요. 그럼 이게 이진수로 환산했을 때 얼마인지 봅시다. 인터넷에서 진법 변환기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아까 10진수 127이었죠? 이거를 2진수로 변환했더니 1만 나오네요. 1이 7개네요.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체계에서 2진수로 표현할 때 가장 큰 게 요거예요. 자, 그럼 됐어. 자, 아스키 코드라는 체계를 만들어냈더니 가장 최대값이 2진수가 7개. 로 이제 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진수 7개만 있으면 몇몇 개의 특수 문자와 숫자 그리고 알파벳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계를 안시라고 명명합니다. 컴퓨터에서 안시를 붙이면 표준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아까 보셨던 아스키 코드표에 한글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거 어차피 그 서양 쪽에서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진해 글자만 갖고 하겠죠. 우리는 쓸 수 있어 없어요? 못 쓰죠. 중국 애들도 못 쓰고 뭐 일본 애들도 못 써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언어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한 글자를 더 붙여요. 이거는 모드를 변경하는 값이에요. 얘가 0이면은 영어로 해석하고 1이면은 이진수 7개를 영어 이외에 1개 국어로 해석해라. 그래서 이 방식을 확장 안시라고 부르고요. 이 방식이 국제 표준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진수 몇 개? 7개 플러스 하나 하니까 총 8개죠. 이때부터 이진수 8개, 즉 8비트를 컴퓨터 용량의 최소 단위인 1바이트로 명명합니다. 여러분들 C언어 컴퓨터 전공책을 보면은 여기 앞에 이게 영어로 해석할지 아니면 다른 나라 말로 해석할지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부호를 표시하는 1비트라고 설명을 해요. 그거를 이제 좀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자, 영어 플러스 1개 국어니까 얘는 종류가 나눠져요. EUC, KR, 우리 거. EUC, JP, EUC, CH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국가별로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EUC, KR이라고 하면 이진수 8비트가 있으면 영어일 때는 알파벳 하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글일 때는 한글 한 글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기억. 맞죠? 한 글자? 자, 이걸로 누구 코에 갖다 붙여? 우리는 이거 갖다 부족하잖아요. 최소한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자, 그럼 하나 몇 비트예요, 지금? 몇 바이트예요? 2개니까 2바이트가 된 거죠. 아마 학교에서 C언어 배우셨던 분들은 이거 외웠을걸요? 뭔지도 모르고 외웠을 거야. 영어는 한 글자당 한 바이트, 한글은 한 글자당 최소 2바이트. 이거를 뭔지도 모르고 외우고 졸업을 해, 4년 동안. 시험에 나오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시험용 지식. 근데 여러분, 이거는 20년도 더 된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처음에 새로 샀다고 쳐요. 그럼 전원을 딱 켜죠. 그럼 처음에 안녕하세요 뭐 인사말 나오고 맨 처음에 뭔가 설정을 들어가요. 그럼 그때 뭐부터 설정해요? 국가별 언어부터 설정해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잡고 계정 설정하고 그러죠. 한국어로 설정해도 스마트폰 쓰다가 도중에 내가 다른 나라 언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앱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요즘 소프트웨어 환경은 영어 플러스 1개 국어가 아니라 다국어가 필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확장 안시 체계는 영어 플러스 1개 국어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러면 다국어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충족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다국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게 UTF-8이에요. UTF-8 환경에서는 언어를 가리지 않고 한 글자당 3바이트로 표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진수가 18비트씩 3묶음. 이게 8개라고 칠게요. 8개, 8개, 8개. 이 상태에서 옛날 체계에서는, 옛날 체계였으면은 이거를 2개씩 묶어서 한 글자를 해석하는데 UTF-8 환경에서는 요거 3개가 묶여서 한 글자예요.
이거 세 개가 묶여서 뭐 이렇게 한 글자를 표현하는 건데, 이게 안시 체계에서는 이거를 요만큼씩 묶어서 해석을 하려고 든다는 거죠. 그럼 글자가 제대로 나올까요? 제대로 안 나오고 잘리겠죠.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코딩을 하면은 파일은 UTF-8로 저장되는데 C는 컴파일 시키면 안시로 컴파일해요. 그러니까 글자가 다 깨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스코드 첫 줄에 넣었잖아. 이 소스코드는 UTF-8로 작성된 소스니까 컴파일도 이걸로 해라 라고 옵션을 걸었잖아요, 첫 줄에. 자, 어찌됐건 영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글자당 8바이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UTF-8은 한 글자당 3바이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글자를 표현할 때 이야기인 거고, 숫자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될까? 자, 제가 지금 요게 한 칸이 1바이트라고 치고요. 아니, 1비트라고 치고요. 여기에 이진수를 무작위로 막 넣을게요. 무작위로 넣은 거예요.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러면 요 이진수를 몇 개씩 묶어서 해석할까요? 몇 개씩 묶어서 10진수로 바꿔볼까요? 한 칸씩 묶어서 해석한다라고 하면 얘는 10진수로 바꾸면 그냥 1입니다. 근데 만약에 두 개씩 묶어서 10진수로 해석을 한다고 치면, 아까 진법 변환기 이진수 1, 1은 10진수 3이죠. 3개씩 묶으면 110은 6이네요. 4개씩 묶으면 1101은 13이야. 자, 그러니까 얘를 한 칸씩 묶으면 첫 번째 숫자는 1인데 2개씩 묶으면 3으로 해석되고요. 3개씩 묶으면 6으로 해석되고 4개씩 묶으면 13으로 해석돼요. 그러면 이거 몇 개씩 묶어서 해석해야 될까?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나한테 필요한 숫자가 1에서 5까지밖에 필요 없다 라고 하면은 2개씩 묶는 것만으로 충분할 거예요. 근데 나한테 필요한 숫자가 1에서 10까지는 필요하다. 그러면 3개씩 묶어야겠죠. 나한테 필요한 숫자가 1에서 20까지 필요하면 4개씩은 묶어야겠지, 최소한.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컴퓨터한테 이진수를 몇 개씩 묶어서 해석해라 라고 하는 규칙을 정해줍니다. 그걸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은 메모리에 기록되어 있는 이진수를 몇 개씩 묶어서 해석하는가에 대한 규칙이에요. 그래서 보통 책에서 시언어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보면 자,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한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시언어 기준으로 데이터 타입 혹은 자료형, 데이터형, 자료 타입 부르는 말은 되게 많아요. 하면은 시언어는 기본으로 차 얘가 1바이트죠. 1바이트가 이진수 몇 개라고요? 8개. 8개씩 묶어서 해석하는 거에 아까 최소 단위라 그랬잖아. 1바이트가 용량의 최소 단위라 그랬죠. 그래서 이진수 8개짜리가 최소 단위라고 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배 뻥튀기해서 2바이트짜리 쇼트.
그 다음에 2배 뻥튀기해서 4바이트짜리 인트. 아까 우리가 int num1이라고 만든 변수는 4바이트짜리니까 1바이트당 이진수 8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진수 32개로 구성된 메모리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롱 4바이트. 뭔가 좀 이상하죠? 이 규칙대로면 2배 뻥튀기 해야 될 것 같은데. C 언어는요, 옛날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옛날 거냐면은 되게 옛날 영화 보면은 컴퓨터 화면에 배경을 시커멓고 초록색 글자로 명령어 띠리리리 하고 나오던 그때의 시절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컴퓨터가 다루는 숫자가 이거보다 커질 거라는 걸 감히 상상을 못했어. 혹시 여러분들 밀레니엄 버그라고 들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 일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컴퓨터가 연도를 두 자리로만 표기를 하다 보니까 1999년 이후에 2000년도가 돼야 되는데 땡땡년으로 표기하게 생긴 거야. 그럼 갑자기 이제 모든 컴퓨터가 원시 시대로 회귀할 것처럼 예상이 돼서 이때 전 세계 컴퓨터가 막 난리가 날 거다라는 게 그 예측이었어. 그래서 되게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이거를 방지하려고 되게 많이 사전에 패치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999년에서 2000년도 넘어가는 걸 겨우 넘겼죠.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시면 이거 나오잖아요. 송중기가 이거 넘어갈 때 별일 없을 거라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온갖 난리를 쳐서 뭐 있었죠. 아무튼 숫자가 이거보다 커질 거라고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데이터 타입을 만들 생각을 못했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C 언어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기는 좀 애매하니까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붙이기 시작을 해요. 롱롱. 롱롱롱도 있어요. 이런 건 몰라도 되고 이 롱타입 같은 경우는 책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냥 4바이트 4바이트라고 나오는데 이 롱타입은 약간 특수한 애예요. 컴퓨터가 32비트짜리 컴퓨터일 때는 여기까지밖에 표현을 못하고요. 64비트짜리 컴퓨터에서 롱타입은 8바이트로 바뀌어요. 예,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맥 한정이야. 윈도우는 다 4로 나와요. 자, 일단 언사인드부터는 지금 보지 마세요. 얘는 아직 보지 마시고 요것만 보세요. 이게 C 언어에 있는 데이터 타입 다예요. 자, 이진수 8개를 갖다가 아까 숫자로 봤더니 얘가 이진수 8개니까 10진수로 변환을 했을 때 표현 가능한 범위가 마이너스 128에서 127 사이래요. 근데 내가 더 큰 숫자가 필요해. 그러면 이진수를 16개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표현 가능하대. 이거보다 더 큰 수로 묶어. 그러면 이진수 32개를 한 세트로 묶어요. 그러면 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이 원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범위 값은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거를 너무 자주 봐서 요 정도는 외울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굳이 외우지 마세요. 만약에 학교 시험에 다음 중 데이터 타입과 범위를 잘못 짝지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욕 한마디 싸지르고 나오세요. 골탕 먹이려고 내는 문제야, 그런 건. 자, 그럼 이제 이 바이트 요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전공생들이 외워갖고 뭔지도 모르고 외우고 졸업하는 두 번째가 이거야. 인트는 4바이트. 이거는 어떻게든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계속 언급해서 외우게끔 할 거예요. 아주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줄 거야. 지금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할게요. 자, 요거 하나당 아까 1비트라고 했는데 이진수 8개씩 묶어서 하나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지금부터 얘는 그냥 한 칸을 1바이트라고 할게요. 좀 넓게. 요거 하나가 안에 잘게 8칸으로 쪼개져 있는 거라고 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소스 코드에서 int num1이라고 변수를 선언을 했죠. 그러면 컴퓨터는 메모리에서 int는 몇 바이트? 4바이트라 그랬어요. 이거 한 칸이 지금 1바이트예요. 임의의 4칸을 잡아요. 그리고 여기에 num1이라고 이름표를 붙여요. 이걸 변수의 선언이라고 해요. 즉 변수를 선언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장착해 놓은 램카드 중에서 일부의 공간을 선점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값을 할당하겠죠. num1은 뭐 1, 2, 3이라고 한다면 이 4칸에다가 123이라는 값을 기록하는 거예요. 물론 이진수로 바꿔서 기록을 하겠죠. 이게 값의 할당, 즉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겁니다. 몇 개 더 해볼게요. int 타입의 num2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차곡차곡 그 옆에 칸을 점유하면 참 좋겠는데 그냥 아무데나 점유합니다. 아무데나 점유를 하고 여기에 num2라고 이름표를 붙여요. 그 다음에 num2는 3, 4, 5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3, 4, 5라고 데이터를 기록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int num3라고 선언하면 이번에도 무작위로 칸을 4칸을 잡아요. 아무데나. 절대 순서대로 차곡차곡 하지 않습니다. num3라고 이름표를 붙이고요. 여기다가 100이라고 할당하면은 여기에 100이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이게 변수예요. 이게 메모리라는 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게 변수를 선언하는 행위고요. 이 메모리의 구조를 이해해야 그 나중에 배울 배열, 포인터, 더 나아가서 객체,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리스트와 맵,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리스트와 뭐 딕셔너리라고 불러요. 그런 것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요. 근데 요즘 프로그래밍 언어들,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이런 애들은 문법적으로 변수 선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메모리 할당을 지들이 안에서 맘대로 해버려요. 사실은 그게 전부 다 포인터라는 스타일로 이제 메모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즘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 기본기를 설명할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 C 언어를 먼저 선택하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칸을 순서대로 차곡차곡 사용을 했나요? 아니면 무작위로 랜덤으로 썼나요? 그냥 잘 거면 집에서 자. 자, 랜덤으로 사용했죠. 각각의 칸을 랜덤으로 액세스하는 메모리예요. 그래서 컴퓨터 기억장치 이름이 램이에요. 자, 본인 집 컴퓨터에 램 몇 개가 껴있는지 체크해 보신 분 계신가요?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두세요. 내 컴퓨터에 램이 몇 개가 껴있는지 알아둬야지. 하물며 자동차 운전할 때 자기 자동차 몇 cc인지 모르고 운전할 거야? 그거 다 알잖아요. 왜냐면 그걸 알아야 자랑할 수 있으니까. 몇 cc가 높을수록, 배기량이 높을수록 비싸잖아. 그죠? 자동차세도 많이 나와. 자, 보통 컴퓨터들이 이제 메모리가 엑셀 빼고
자, 보통 컴퓨터들의 메모리가 이제 일반 보급형 같은 경우는 16기가 정도 장착이 돼 있고요. 조금 이제 중급 이상은 32기가 정도 장착이 돼 있고요. 약간 좀 신경 좀 썼다 싶으면 64기가 정도 장착이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 됐건 한계는 있어요. 무한정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프로그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되죠. 얘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원 구조는 메모리예요. 그리고 램 카드라는 거를 우리가 컴퓨터에 장착을 하죠. 하드디스크는 기본적으로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보통 요즘 1테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램 같은 경우는 용량이 좀 적어요. 근데 가격은 사실 램이 더 비싸. 왜냐?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하드디스크가 아무리 빨라도 램보단 느려요. 대신에 램 카드는 전원이 꺼지면 전원 오풋이 다 지워져요. 그래서 램을 휘발성 메모리라고 해요. 보통 이제 C 언어가 아니라 컴퓨터 개론 같은 거 공부하면 앞에 요 내용 나옵니다. 하드디스크는 전원을 꺼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불러요. 얘는 반영구적으로 기록은 할 수 있지만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느리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 설치를 해요. 컴파일을 했죠. 그럼 여기에 a.exe라는 파일이 저장이 되잖아요. 그럼 얘를 실행을 시킨다. 내가 뭔가 실행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했다. 그러면 이 파일을 램으로 복사를 합니다. 그럼 모든 파일은 저마다의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메가짜리라고 칩시다. 그럼 램카드에서 5메가의 용량을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변수를 만들면은 변수 개수만큼 또 램카드를 소비를 하는 거죠. 이게 컴퓨터가 작동하는 원리고요. 이렇게 램에 복사된 애를 이제 CPU가 해석을 해서 명령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램 카드에 올라가 있는 상태를 보통 활성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래서 뭐 프로세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뭐 액티브 상태, 뭐 데드 상태, 슬립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상태 주기 외우는 것도 컴퓨터 개론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프로세스 상태 주기는 틀려도 몰라도 돼. 근데 시험 맞추려면 한 문제는 기억해야 돼요. 자, 어쨌건 그럼 내가 만약에 영화 파일을 하나 다운받았어요. 4K 해상도 겁나 큰 거야.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표 주먹대장 영화를 우연찮게 다운받았더니 6.1기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주먹대장 4편 다운받았더니 6.1기가더라고.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하는 순간 여기에 그만큼 파일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간이 얼마 안 남겠지. 물론 실제 컴퓨터는 이걸 한꺼번에 복사하기는 좀 부담이 되니까 얘를 조금씩 나눠서 복사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긴 한데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째로 복사했다고 칩시다. 컴퓨터 이런 식으로 쓰면 언젠간 다 차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컴퓨터는? 그럼 더 이상 프로그램을 실행을 못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미리 떼놔요.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미리 떼놔요. 그래서 램이 꽉 차면 그때부터 여기를 쓰기 시작을 해요. 램 대신에. 근데 여기를 쓰면 속도가 어떻겠어요? 빨라지겠어요? 느려지겠어요? 느려지는 거죠. 하드디스크가 어마무시하게 느려요. 한두 배 차이가 아니야. 몇십 배, 몇백 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메모리가 부족하면 컴퓨터가 느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 느리면 램 업그레이드 하라는 얘기가 속설은 아닌 거죠. 메모리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얘가 꽉 차는 시기가 더 늦게 올 테니까 그만큼 더 내가 쾌적한 속도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속도 올리고 싶으면
CPU라든지 그래픽 카드라든지 그런 건 사실 나중 문제예요. 일단 메모리 업그레이드하고 하드디스크부터 빠른 걸로 바꿔야 돼요. 그게 첫째야. CPU랑 그래픽 카드는 진짜 3D 게임을 빵빵한 거 돌리지 않는 이상 그렇게 체감을 못해요, 많이.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데이터 타입, 즉 변수의 종류가 뭔지를 설명한 거예요. 컴퓨터가 이진수를 몇 개씩 묶어서 해석하는가. 자, 그럼 이제 unsigned가 붙은 애는 뭐냐? 잠깐만요, 여기가 왜 이래? 프로그래밍 가끔 이렇게 애매하게 보이더라고요. 잠시만요. 아, 여기 있다. unsigned가 붙은 애는 뭐냐? 그 만약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장바구니 같은 거예요. 장바구니의 주문 수량, 주문 금액 이런 거.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 필요할까요? 마이너스 안 필요하잖아요. 돈이라는 게 내가 장바구니에 상품 놨는데 마이너스라는 건 내가 돈을 주면서 그 돈을 받으면서 산다는 건데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가 256개예요. 가장 작은 게 차 1바이트 1바이트 즉 이진수 8개가 표현할 수 있는 게 256개예요. 256개를 0을 기준으로 잘랐어요. 마이너스 쪽, 플러스 쪽. 근데 0은 플러스 쪽에 붙어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28부터 마이너스 1까지 0부터 127까지 이렇게 붙여서 256개예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마이너스 값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얘를 안 쓰는 대신에 뒤를 늘려요. 255까지 0부터 255까지 어차피 그래봤자 255개라는 건 똑같거든요. 이 상태가 unsigned예요. C하고 C++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unsigned는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고 뭐 잘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C++까지만 있고 자바부터는 없어지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개념만 이해하세요. 쓸 일 없어. 자, 그러면 이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게 unsigned는 이제 개념 이해했죠? 그럼 C 언어는 이렇게 롱롱도 빼고 그럼 기본적으로 차, 쇼트, 인트, 롱 이게 가장 대표 데이터 타입이에요. 전부 다 정수예요. 문자래. 글자래요. 근데 표현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28에서 127 사이래. 이게 글자예요, 여러분? 숫자잖아요. C 언어는 엄밀히 말해서 글자 타입이 없어요. 다 숫자예요. 다만 얘네들은 아스키 코드에 대입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글자로 해석할 수 있다인 거예요. 전부 다 숫자입니다. 그 밖에 자매품, 소수점을 지원하는 실수형 타입이 있는데 플루트와 더블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4바이트, 얘는 8바이트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실수형 타입은 용량이 커질수록 표현 가능한 범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소수점 자릿수가 늘어나요. 근데 원래 컴퓨터 CPU는 소수점 연산을 잘 못해요. 그래서 소수점은 처리하면은 맨날 오차나요. 그거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장치가 GPU예요. 소수점 연산을 제대로 하는 애가. 자, 그럼 이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건 종류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각각의 데이터 타입별로 메모리 크기가 얼마만큼을 차지하느냐는 알아두면 좋아요. 하지만 굳이 외우진 않아도 돼요. 그냥 인트는 4바이트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 옆에 나오는 범위 외우지 마세요.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진짜 비추야. 자, 그래서 EX 2번입니다. 자, 훅 갈게요. 자, 데이터 타입, 변수의 종류를 뜻하고요. 이진수를 몇 개씩 묶어서 해석하는가를 의미해요. 자, C언어 명령어 중에 size of라고 하는 명령은 괄호 안에 전달된 데이터 타입 혹은 변수, 예를 들어서 int a는 100이라고 변수를 만들었다. 그러면 size of a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램카드에서 몇 칸을 차지하느냐를 조회해서 반환을 해요. 이렇게 반환을 해줘요. 그러니까 몇 칸이냐를 조회하는 거니까 결과값은 숫자가 되겠죠. 앞에 붙은 사이즈차, 사이즈쇼, 사이즈인트, 사이즈롱은 전부 다 변수 이름이에요. 제가 네이밍한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 타입별로 메모리에서 몇 바이트를 차지하는지를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그냥 이렇게 조회해서 출력 한번 해보시고 굳이 외우지는 마세요. 자, unsigned가 붙은 애들, 얘네들도 메모리 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사이즈 U차, 사이즈 U숏 뭐 이런 식으로 다 조회해 봤고요. 실수형, 플루트 더블 각각의 크기 나오겠죠?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 A가 차지하는 메모리 크기가 얼마인지를 조회합니다. 근데 A는 결국 인트형이죠. 그러면 사이즈 오브 인트랑 결과가 똑같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쭉 실행하면은 각각의 메모리 크기별로 이렇게 결과가 떨어집니다. 여기 보면 윈도우에서는 롱 타입이 4라고 나와요. 플루트 4, 더블 8이에요. 근데 맥 쓰시는 분들은 이 롱 타입 크기가 8로 나올 거예요, 아마. 저도 사실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8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롱 타입은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진도를 조금 당겨볼까 했는데 다른 반하고 속도가 똑같이 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파일 제가 지금 톡방에 올렸습니다. 이 파일은 그냥 맥락만 파악해도 충분한 파일이기는 해요. 네, 오늘 그래서 요거 마지막 실습을 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